하버드와 존스홉킨스가 줄줄이 무릎 꿇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이 21세기 로봇 기술을 압살해버렸거든요. 심지어 중국까지 나서서 조선의학이 최고라고 인정했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데브라 밀러입니다. MIT 대학병원에서 15년째 수술용 로봇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정확히는 다빈치 수술 로봇 시스템의 개발팀장입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삐삐삐 하는 긴급 호출음에 잠이 깼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술 중이던 로봇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죠.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서자마자 빨간 경고등이 저를 반겼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에러 404 진동 제어 실패라는 메시지가 떠 있더라고요. 15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은 한 번도 오류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의료진들이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뇌수술 중에 갑자기 로봇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환자 안전을 위해 수술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즉시 모든 센서를 점검했습니다. 온도 센서도 정상이고 압력 센서도 정상이었어요. 진동 감지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는 계속 떨리고 있는 거였죠. 동료들과 함께 밤새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첨단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까지 동원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라고만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거든요. 특히 서구의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아시아나 다른 지역의 의료기술은 아직 우리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만든 완벽한 시스템이 원인 모를 떨림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 더욱 조급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수술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수동 모드로 전환해서 의사가 직접 조작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다행히 환자는 무사했지만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에서 상사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우리 팀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15년 무결점 기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품을 분해해서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코드도 한 줄 한 줄 다시 검토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째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됐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계 동료 의사인 김수진이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에는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던 사이였거든요.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전통의학 쪽은 생각해봤냐고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첨단 로봇 문제를 전통의학으로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죠. 하지만 김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침술에서 손목 떨림을 억제하는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500년 전 허준이라는 의사가 쓴 동의보감에 나와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수진이 직접 그 책을 가져왔어요. 두꺼운 한문으로 된 책이었는데 번역본도 함께 들고 왔더라고요. 침술편이라는 부분을 펼쳐서 보여주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손목과 팔꿈치 부위의 특정 지점을 자극해서 미세한 떨림을 억제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신경과 근육의 협응을 최적화하는 원리더라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설마 500년 전 기록이 21세기 로봇에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김수진이 침술 원리를 로봇 제어 시스템에 적용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한지에 붓글씨로 적힌 공문서와 컴퓨터 화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모습이 말이에요.
동료들도 다들 의아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김수진의 설명을 들어보니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습니다. 침술에서 말하는 기의 흐름이 실제로는 신경 전달 경로와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특정 지점을 자극하면 근육 긴장이 완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로봇 팔의 진동 억제 알고리즘에 그 원리를 적용해봤습니다. 전통 침술에서 말하는 혈자리 위치를 로봇 관절의 센서 포인트로 변환해서 말이에요. 놀랍게도 첫 번째 테스트에서 떨림이 95%나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최첨단 시스템으로도 해결 못한 문제를 고문서 하나가 풀어준 거였거든요. 동료들의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처음엔 코웃음 치던 사람들이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더라고요. 진동 수치가 거의 0에 가까워진 걸 보고는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서구 의학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동양의 전통 의학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거죠. 그 성공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과 함께 동의보감을 더 자세히 연구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구 의학은 문제가 생긴 부분만 집중적으로 치료하잖아요. 로봇 팔이 떨리면 그 부분의 센서와 모터만 점검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동양 의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체 몸을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본다는 거였어요. 손목이 떨리는 건 손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깨, 팔꿈치, 심지어 허리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김수진이 설명해 주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침술에서는 기라는 에너지가 온몸을 순환한다고 보는데 현대 의학으로 해석하면 신경계와 혈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개념을 로봇 시스템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관절을 독립적으로 제어했는데 이번엔 전체 로봇을 하나의 생체 시스템처럼 설계해 보는 거였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서구식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면 전체도 완벽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은 정반대였어요. 전체의 균형이 맞아야 부분도 제대로 작동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가 조화를 이뤄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며칠 밤을 세워가며 로봇의 제어 알고리즘을 완전히 다시 설계했습니다. 각 관절의 움직임을 생체 리듬과 맞춰서 조절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정말 복잡한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떨림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건 물론이고 전체적인 정밀도까지 30%나 향상된 거였어요. 동료들도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500년 전 의학 이론이 21세기 로봇보다 더 정교할 수 있냐는 거였죠. 저도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체 경락도와 로봇의 신경망 구조를 겹쳐놓고 보니 정말 비슷했어요. 500년 전 의사들이 이미 우리가 지금 발견한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말이에요. 최신 기술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고대의 지혜가 더 앞서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수진이 말하더라고요. 동양의학은 수천 년 동안 인체를 관찰하고 연구해온 결과라고요. 현대의학도 고작 몇백 년 역사밖에 안 된다면서 말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에 자신감을 얻은 저는 허준이라는 의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이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허준은 30년 동안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모든 걸 세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였습니다. 현대 의사들이 3년 정도 임상시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치료 결과를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시대에 이미 개별 맞춤형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같은 병이라도 환자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치료법을 달리 적용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밀의료라고 부르는 걸 500년 전에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동안 로봇을 설계할 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표준화된 움직임과 정해진 압력으로 수술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허준의 철학은 달랐어요. 환자마다 몸의 상태가 다르니까 그에 맞춰서 치료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병의 진행 상황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냐는 논리였죠. 김수진이 보여준 동의보감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의술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기술적 완성도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더 정밀하고 더 빠르고 더 완벽한 로봇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환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허준이 24년 동안 매일 밤 환자를 돌봤다는 기록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왕실 의사였는데도 서민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치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약값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들어진 의학서라니 당연히 정성이 다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단순히 지식을 정리한 게 아니라 환자를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거였죠. 저는 그때부터 로봇 설계 철학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계적 정확성보다는 환자별 최적화에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환자의 나이, 체중, 근육량, 심지어 수술 당일 컨디션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동료들 중에는 전통 의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느니 미신에 가깝다느니 하면서 말이에요. 특히 제 상사인 존슨 부장이 가장 반대가 심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인데 왜 뒤떨어진 동양의학에 의존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과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허준의 철학을 적용한 로봇이 기존 시스템보다 월등히 뛰어났다는 걸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제 연구 결과를 검증받을 때가 왔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공식적인 테스트를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존슨 부장이 정말 치사하게 굴더라고요. 하버드 의대와 존스 홉킨스 병원까지 불러서 독립검증을 받자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이 와서 제 연구를 평가한다니 부담스러웠거든요. 혹시 웃음거리가 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전통 의학을 현대 로봇에 적용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김수진이 용기를 줬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줄 거라면서 말이에요. 3개월 동안 정말 철저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하버드에서 온 로버트 교수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어요. 동양의학 같은 비과학적인 걸 왜 연구하느냐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온 연구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술이 어떻게 로봇 정밀도를 높일 수 있냐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심지어 시간 낭비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가 개발한 시스템이 기존 로봇보다 정밀도가 30%나 높게 나온 거였습니다. 수술 시간도 20% 단축됐고 환자 회복 속도도 빨라졌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일식 예측처럼 복잡한 계산에서도 동양의학의 순환 이론이 더 정확했다는 거였습니다. 인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이 실제로 더 과학적이었던 거죠. 로버트 교수가 처음으로 인정하더라고요. 이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동양의학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존스 홉킨스 연구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팀장인 마이클 박사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서구 의학의 한계를 절감한다면서 동서양 의학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소식이 유럽에서 날아왔습니다. 영국 왕립의학원에서도 같은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였어요.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까지 나서서 동양의학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학과학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전통의학이 중국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밀하다면서 공동 연구를 제안하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이처와 사이언스 같은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서 특집 기사로 다뤄졌어요. 동양의학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제 이름도 함께 실렸는데 정말 꿈 같았습니다. 존슨 부장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어요. 그동안 반대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제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전 세계 의료진들이 인정해준다는 거였어요. 동양이 후진적이라는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의료로봇 심포지엄에 초청받은 거였어요. 전 세계에서 1200명의 의료진이 모이는 행사였습니다. 정말 떨렸어요. 제 발표 제목은 동서양 의학의 융합을 통한 수술 로봇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론 발표가 아니었어요. 실시간으로 수술 시연을 해야 했거든요. 기존 시스템과 제가 개발한 시스템을 동시에 비교하는 거였죠. 발표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싶었거든요. 전 세계 의료진들 앞에서 망신당할 수도 있잖아요. 김수진이 계속 격려해줬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이 됐어요. 거대한 강당에 1200명이 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어서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허준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의사가 어떻게 현대 로봇 기술에 영향을 줬는지 설명했어요. 처음엔 의아해하는 분위기였지만 점점 집중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수술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기존 로봇이, 오른쪽 화면에는 제가 개발한 시스템이 같은 수술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처음 10분간은 큰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시스템이 더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화면으로도 확실히 보였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제가 개발한 시스템이 수술 시간을 40%나 단축했어요. 정확도는 99.7%로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출혈량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결과 발표가 끝나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당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고 그냥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5분 정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실패한 줄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식은땀이 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하버드 교수가 일어서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더라고요. 결국 1200명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5분이 넘게 박수가 계속됐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발표가 톱뉴스로 나왔어요. CNN에서는 의료혁명이라고 했고 BBC에서는 동서양 의학의 만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날부터 전 세계 병원에서 연락이 쏟아진 거였어요. 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하루에 50통씩 왔습니다. 정말 정신없었어요. 심포지엄 이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주요 병원 200곳에서 제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동양의학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연락을 해오는 거였거든요.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이 뉴욕 장로병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술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보다 수술 성공률이 15%나 올랐고 환자 회복 기간도 30% 단축됐다는 거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병원들도 줄줄이 따라했어요. 시카고 메디컬 센터, 로스앤젤레스 대학병원까지 모두 제 시스템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한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공동연구소를 만들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전통의학과 현대기술의 융합을 더 깊이 연구해보자는 거였죠. 저는 당연히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한의사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혜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깨달았거든요. 침 하나 놓는 것도 정교한 계산에 따라 하는 거더라고요. 특히 경희대 한의대 이승환 교수님이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제가 개발한 시스템을 보시고는 허준이 현대에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과분한 칭찬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알려지면서 유럽에서도 러브콜이 왔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일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도쿄대 의대에서 한국의 전통의학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그전까지는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거든요. 우리 기술이 최고고 다른 건 다 후진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진짜 과학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더라고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병원에서도 제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던 존슨 부장이 이제는 저를 최고 연구원으로 대우해 주더라고요. 연구비도 2배로 늘려주고 연구팀 규모도 확장해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람찬 건 환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수술받은 분들이 회복이 빨라졌다면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결국 의료진이 해야 할 일은 환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벌써 전 세계 의대 교육 과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동양의학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허준 밀러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허준의 지혜와 현대 기술을 합친 거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MIT에서 저를 동서의학융합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했어요. 평범한 엔지니어였던 제가 연구소장이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 연구소 문패를 보고 정말 울컥했어요. 가장 뿌듯한 건 의료진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였습니다. 전 세계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동양의학의 원리를 배우러 오거든요. 한 달에 200명씩 교육을 받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제게 명예 한의학 박사 학위까지 줬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처음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상식에서 허준의 후예라고 소개해주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유엔에서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동서의학 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의대 교육과정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동양의학사가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도 침술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에 받은 환자 편지였습니다. 8살 아이가 뇌종양 수술을 받았는데 제 시스템 덕분에 완치됐다는 거였어요. 아이가 직접 쓴 고맙다는 편지를 받고 정말 울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허준의 명언을 되새깁니다. 의술은 사랑이고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동료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아시아 의학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질문을 해와요.
어떻게 하면 더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김수진과는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 동의보감을 보여줬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김수진이 없었다면 이런 발견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요즘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과학에는 동양도 서양도 없다는 거죠. 좋은 건 좋은 거고 진실은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편견 없는 마음으로 모든 지혜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 과학자의 자세라고 믿어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500년 전 허준의 지혜가 21세기에도 여전히 통한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